인경업체 봅시다. 이 작품에서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이거 주인공들은 실존 인물이에요. 어. 실존 인물의 일생이 있고 여기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등장 인물은 실제로 역사적 인물이고 존재했던 사건도 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었으니까 뭐 전쟁이 일어났었다 이런 것까지는 맞는데 어,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호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호통을 치고 왕자를 구출해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또 이제 허구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뭐 소설은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 되니까 대립 구조가 나오죠. 두 장면이 있어요. 두 장면. 첫 번째는 호왕이랑 유충렬. 갑자기 유충렬이 왜 나오니? 임경업. 유충렬이나 임경업이나 뭐 다 비슷비슷해요. 충성 막 이런 거 하는 거, 됐죠? 호황이랑 임경업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갈등하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임경업이랑 김자점이라고 하는, 김자점 간신이에요.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죠. 보통 이렇게 인물 대립 구조가 나올 때 주인공을 갖다가 주동인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대편에 있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호황도 반동인물인 거고 첫 번째 장면에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을 넘어갔을 땐 김자점이 반동인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체크해 두시면 일단 될 것 같고 당연히 고전소설이니까 서술자의 개입 있겠죠.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하는 장면들 조금씩만 체크해 두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작품을 왜 썼냐? 왜 썼냐? 의도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 허구적으로 그려진 부분, 호황한테 큰 소리 치고 왕자들 구해오고 막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야. 결국 그게 무슨 의도냐? 병자호란에서 패했던 거의 패배에 관한 치욕을 씻고자 정신승리 하고 싶었던 거지. 됐나요? 소설에서나마 우리가 이기고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백성들에게 영웅이라고 취급을 받던 임경업이 죽는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민중의 좌절, 모함을 받아서 죽고 막 이러는 거니까 당시의 집권층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걸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의도 중 하나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갈등 구조가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 뭐 조금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 장면에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없으시죠? 자, 본문 들어가서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임경업은 사신 20액을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자, 이후 강성해진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 됐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 이를 막도록 한다.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 들어와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이거 있죠? 호국이 함경도로 들어와서 인조의 항복을 받았다. 이런 거는 이제 병자호란의 시대상이 반영된 거야.
됐죠? 역사적 사건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자,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후국의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에 청병을 하고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호국 정벌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통나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제 잠깐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호국한테 짓밟혔잖아. 병자호란때 짓밟혔던 것처럼 그 호국에 임경업은 복수를 시도했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실제로는 못했잖아. 역사적 사실로서는 못했잖아. 근데 이게 복수를 시도했다는 것부터도 일종의 대리만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설이니까. 자, 본문 들어가세요. 호황이랑 이제 싸워요. 자, 호황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동시 바로 굴하지 아니하느냐 끝내 굴하지 않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네가 항복하면 왕 시켜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많이 언급되는 건 뭐냐면 호황의 말하기 방식 언급하는 경우 있어요.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얘기하는 거야. 지위를 앞세운 말하기. 음.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고 뭐 이거잖아. 그렇죠? 거기에다 대고 이제 얘기하죠. 경업이 가로되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 라고 얘기하죠. 항복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바로 대놓고 나오네요. 충성심 됐죠? 충성과 절개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모습이죠. 자, 그러니 호황이 분통이 터져서 끌어내어 베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니까 이제 경업이가 또 대꾸를 하네요.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십보 지하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오, 개멋있어. 됐죠? 내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고 너의 머리는 내가 10걸음만 가면 떨어뜨릴 수 있다. 내가 너를 먼저 죽이겠다 이 얘기잖아. 괜찮습니까? 음. 굴하지 않는 태도예요. 됐죠? 위협에 굴하지 않는 태도죠. 어, 꿋꿋한 태도가 되겠죠. 됐죠?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하니 호황이 경업의 감직함을 보고 탄복하여 감탄하네요. 됐습니까? 호황을 반하게 만들었어요. 탄복했다. 됐죠? 그래서 묶은 것은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네가 네 놈이 하던 게 있잖아. 장군으로 바뀌었죠? 호칭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랑 관련이 있어요. 괜찮죠?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로구나. 내가 어찌 충절을 해치리까? 그죠? 내가 어찌 그 충성심을 해칠 수 있겠느냐?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장군의 원 체크 하나 할게요. 이것도 또 좀 가관입니다. 어, 이것도 또한 가관이에요. 장군의 원, 임경업의 소원이 뭐냐? 네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놓고 세자와 대군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 결국 이 맥락은 똑같아요. 자신의 안위보다, 그렇죠?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거야. 나라를, 그렇죠? 또는 나라와 종묘를, 그렇죠? 종묘사직이라고 하죠. 음, 우선시하는 충신의 모습인 거야. 괜찮죠? 이 정도 내려갈게요. 라고 하더라. 자, 이때 세자는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밤낮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말하되 임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이거 지칭하는 말 잘 좀 구분하세요. 세자와 대군은 다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자 있죠. 천자. 됐죠? 다른 겁니다. 천자가 호황이야. 됐죠? 음. 여기서 그리고 미리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냥 세자는 미리 세모 치고요. 대군을 동그라미 칠게요. 어,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는 건 대군이에요. 군주의 모습과 자질을 보이는 건 대군입니다. 세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자, 임장군이 호황에게 요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풀어주겠다고 해. 그래서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며 국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경업이 와서 울면서 절을 해요. 같이 호황을 만나는데 호황이 말합니다. 자, 경등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구하려고 했다. 따라서 내가 경업에 충절에 감동하여 너희들을 보내줄 테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자는 금과 은을 달라고 하죠. 재물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세모 친 거야. 군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돈을 내놔라. 근데 대군은 조선에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대군이 군주의 자질을 보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제 없죠? 자, 넘어갈게요. 호황이 각각의 소원대로 하라고 하고는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여기서 나오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됐죠? 백성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됐나요? 자, 다음 장면 갈게요.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모시고 나와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니요. 그렇죠? 슬프다라고 얘기하죠. 자, 바라건대 장군도 금방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경업이가 대답을 합니다.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을 고국에 돌아가시니 불승만행이오나 천만다행 뭐 그런 거예요. 천만다행이오나 모시고 가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라고 하니 세자가 말합니다. 자,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연함이 비할 데가 없는지라 중로에서 중간에서 도중에 기다릴 것이니 서둘러 돌아오도록 하거라. 됐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업이가 탄식해요.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쉼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뭐 다시 한번 요쯤에서 정리하고 갈까요? 어. 자기는 지금 여기 계속 인질로 잡혀 있는 거잖아. 그 와중에 이제 세자랑 대군을 보내면서도 계속 임금이 아니죠, 아직. 세자와 대군, 나라의 안위, 이거를 먼저 걱정하는 거죠. 나라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충절을 보이는 임경업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에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돌아온 거예요, 이제. 국경을 건너는 거지. 자, 임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만리 타국에서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가 누구 있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하느님이 도와 쉽게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 지금 한 장면 끝난 겁니다. 아예 잘라놓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장면 넘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임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위하여 뭐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충절을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호황은 감탄을 했다. 그죠?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호황과 그러니까 호황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굴하지 않고 항거하는 모습 있잖아. 그죠? 그런 모습 자체가 민중들이 또는 뭐 병자호란 직후에 민족의식의 회복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이 정도까지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갈게요. 이때 김자점 세모 치시면 됩니다. 간신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됐죠? 그 간신이자 권신이었던 거야. 괜찮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 간신이자 권신이었던 김자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점이가 생각을 하죠. 아, 임경업이가 돌아오면 나한테 도움될 게 없는데. 임경업이가 세자랑 대군이랑 다 살리고 공을 세워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아, 내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 나오죠. 상, 이 임금입니다. 상, 임금. 조선의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께 주청 드리기를, 상께 말하는 거야. 말씀을 올리기를. 자, 경업은 반신이라. 반신, 역모를 꾀한 신하, 반역을 꾀한 신하. 됐죠? 그래서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가 되어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자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 돌아오니 어찌 이런 반역을 두시려고 합니까? 라면서 모함을 하네요. 모함, 참소, 참읍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 단어만 조금 더 체크합시다. 모함, 참소, 참읍. 되죠? 반동인물인 티를 팍팍 내죠. 자, 하니까 상이 크게 놀라서 말해요. 자, 임금이 크게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이유로 만고에 충신을 헤아려 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낚이지 않았어요. 임금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경업을 향한 임금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 안 낚였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이유로 충신을 해치려 드느냐?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완전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네요. 진짜로 와서 나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하고 자점을 엄히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가 나와서 동료와 의논을 해요. 경업이가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뒤에서 이제 일을 꾸미는 거죠. 자, 이때 마침 경업이가 데리고 갔던 격군과 그 노젓는 그 군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젓는 군사들이랑 그 다음에 호국의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가 와서 이제 말을 해요. 장군이 반역을 한다 하여 역모의 죄로 잡아오라 하신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조금 내용일치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 게 임금의 명이 아니죠. 임금의 명에 따라 막 이런 얘기 붙으면 틀린 거예요. 김자점의 모함입니다. 임금은 몰라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자, 하고 칼을 씌워 재촉을 하니 의주의 백성들이 울어요. 여기 벌써 나오죠. 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을 위해 힘썼고 힘쓴 임경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웠음. 됐죠? 이러니까 이제 김자점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자, 아니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셨거늘 무슨 이유로 잡혀가시는 거? 라고 하죠. 그때 이제 임경업이 말해요. 여기서도 또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죠. 모든 백성은 나의 모습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이 위태롭잖아. 근데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음, 태도를 보이죠? 괜찮습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됐나요? 하니 남녀노소 모두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경업이 새별령에 다다라 이전 일을 생각하고 격분들을 불러요. 또 자기 부하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너희들이 부모 처자와 이별하고 만리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하였더니 시온이 불행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시 보기 어려웠겠구나.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서 잘 있거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하를 먼저 생각하죠. 군사들에 대한 배려. 인물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정말 바람직한 관리 또는 뭐 바람직한 장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니까 이제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네요. 아무런 이유도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과히 슬퍼 마소서 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됐죠?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따랐고 군사들도 따랐고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경업이가 삼각산을 우러러보고 슬퍼합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평생 직위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거 애매하게 현대어플이 좀 해주세요.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누가 나의 원을 풀어주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원 됐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겠는가? 됐죠? 하고 통곡하니 이 부분입니다. 산천초목이 따라서 슬퍼하더라. 그렇죠? 이런 거는 뭐 가볍게 서술자의 개입으로 건전해 주시면 되겠죠? 음. 물론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도 맞아요. 산천초목이 슬퍼했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면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비극성.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병어비가 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기뻐하면서 승지로 하여금 위로를 하며 말을 합니다. 경이 무사히 돌아오매 기쁘고 다행하여 즉시 보고 싶으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 내일 들라 하라. 됐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정말 단순한 내용일치예요. 임금이 임경업이 온 게 반가워서 곧장 보고자 하였다. 이런 거 아니잖아. 됐죠? 넘어갈게요. 하니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하교를 전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승지라고 하는 사람도 자점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김자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힘이 막강했던 그런 간신이었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경업이 생각합니다. 나라에 침임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오. 세자와 대군이 내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밤낮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며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니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맥락 보세요. 경업이 생각화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업이가 이런 사건의 전말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거지. 아, 우리 나라에 침입하시면이라고 하는 게 임금이 직접 명령하신 거라면 죽어도 한이 없겠으나, 됐죠? 어.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 주군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근데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물도 안 줘. 괜찮죠? 아, 그럼 이거 분명히 뭔가 흑막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미친 거지.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자점의 흉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됐죠? 이런 부분도 내용일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건의 전말을 임금은 몰라. 됐죠? 근데 임경업은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는 아니고 짐작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 사건의 그렇죠? 원인 또는 전모 원인이라고 합시다. 원인을 짐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임경업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아니 옥졸들까지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심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됐죠? 원망할 사람이 없다. 임금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고. 됐죠? 역시나 여기서도 우리 송민국 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수원수구 음, 됐죠? 하더니 다음날 임금이 앉으셔서 승전 내시 한 사람을 보내 경업을 부르셨어요. 자, 그 사람 또한 자점의 동치라. 됐죠? 자점의 동치, 동치가 정확히 뭐 무슨 뜻인지 모르셔서 상관없으니까 김자점 편이었다고. 김자점의 편이라 자칫 죽을 줄 알고 머뭇거렸어요. 자, 이때 마침 전옥의 관원이, 그죠? 옥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경업의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서 임경험에게 말해줘요. 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장군이 역적으로 잡아 전옥에 가둔 것은 모두 자점의 계략이니 그대는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시오.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짐작했던 거랑 달라요. 이제 이 장면에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자, 그제서야 자점의 흉계인 줄을 알고 불승통한 엄청 화가 나서 바로 몸을 날려, 그렇죠? 바로 몸을 날려 입궐하여 주상을 만납니다. 야, 요런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었잖아. 근데 마음을 먹으면 옥문을 잡아 뜯고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임경업은 어디까지나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어.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먹으면 탈옥할 수도 있었어. 근데 충성심 이게 임금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였던 거잖아. 괜찮습니까?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만 주의사항 여기를 갖다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어,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막 도수를 부려서 나온 게 아니잖아. 괜찮죠? 됐나요? 자, 그때 관을 벗고 청죄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딱 의복을 벗어놓고 관리 의복을 벗어놓고 내 죄를 청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정을 청하냐?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가워서 친히 붙들려고 하셨으나 갑자기 죄를 청하니까 깜짝 놀라시어. 다시 한번 여기 체크할게요. 깜짝 놀라시어. 됐죠? 임금은 김자점의 흉계를 몰랐습니다. 임금은 상이라고도 쓸까? 김자점의 흉계를 몰랐음. 그죠? 모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일이야? 자, 갑시다. 경이 말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나 원로의 먼 길에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어 안타깝거늘 하물며 죄를 청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말해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야 얘기를 합니다. 자, 소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도에 도망을 하였는 바, 그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괜찮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쳤던 거, 그 죄를 물으신다면, 당연히 죄를 받겠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황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보시면 알겠죠? 요거 하였더니까지 됐죠? 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쳤던 이유야 이게 됐나요? 잡혀가던 중에 도망쳐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가려고 했던 거라고 호황을 복수하려고 했던 거라고 됐죠? 도망쳤던 이유. 자, 그러했었는데, 간악한 무리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하늘의 운으로 돌아오니 의주에서부터 잡아 올리라 하고 목에 칼을 씌워 끌려 올라오니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의주에서부터 끌려왔다. 김자점의 그 모함, 그죠? 흉계를 고발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함을 이기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다시 천안 임금의 얼굴 천안을 배우니 비록 죽더라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있는 말하기 방식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지금껏 몇 년간 있었던 일이잖아. 그죠?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회군해가지고 쳐들어가려고 했으나 붙잡혔고 호황이랑 맞짱 떠가지고 세자랑 대군 구하고 됐죠? 또 나라로 돌아오다가 옥에 갇혔고 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여정이 있었고 오랜 기간이 흘렀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죠. 됐죠?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자, 라고 말했어요. 자,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시며, 됐죠? 몰랐으니까. 자, 매우 놀라시며 조신에게 그죠? 신하에게 알아 올리도록 명하니 자점이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임금께 말합니다. 경업이 역신이옵기로 잡아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느니라. 됐죠? 임금께 여쭈려고 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가둬두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업이가 이제 큰 소리로 됐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느냐? 이 몹쓸 역정놈아. 네 벼슬이 높고 월급도 충분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반역할 마음을 두어 나를 죽이려 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뭐 자습서나 이런 데 다 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냥 메모 간단히 합시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품. 자, 거기에 대고 이제 김자점은 할 말이 없죠. 묵묵무언이거늘. 임금이 진노하여 크게 화가 나서 꾸짖기를. 됐죠? 마지막 부분 갈게요. 자,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천고의 충신이요. 너희 놈이 무슨 뜻으로 죽이려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 나쁜 놈들끼리 힘을 합치는 거 있잖아. 끼리끼리 한 편을 맺는 거. 그것을 꾀하려고 하였구나. 너희가 역적이로구나.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렇죠. 하시고는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시어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이게 참 비극이에요. 마지막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시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하니 거의 죽게 되며 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라고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뒷부분 줄거리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 임경업은 죽어요.
그러니까 임경업이 결국에는 무사들한테 난타질을 당해서 겨우 죽게 되고 옥에 갇히고 됐죠? 옥에 갇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지. 이건 결국 뭐냐면 임경업이 희생되는 거예요. 어, 뭐에 의해서? 지배층에 의해서. 어. 조금 이렇게 맥락을 잡을게요. 임경업이 지배층에 의해 희생되는 장면. 마무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무리. 자, 나라의 대단한 충신이고 백성과 군사를 보살필 줄 아는 그렇죠? 그런 되게 바람직한 인물이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간신들 때문에 희생되는 거잖아.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음. 나쁜 놈들이 다 헤쳐먹는다고. 그렇죠? 진정한 충신은 희생되고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 그런 몹쓸 꼴 비판하려는 의도고 보이는 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사실적인 요소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 등장인물은 사실 인물이고 임경업도 그렇고 김자점도 그렇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김자점은 실존 역사 안에서도 간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동일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병자호란 요것도 동일한 사건이었고 역사적 사건이었고 하지만 호황이랑 싸우는 장면 그렇죠? 뭐 그래서 세자랑 대군을 구출해 오는 장면 뭐 모함을 당해서 임경업이 죽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허구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조금 그냥 정리만 해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임경업전 여기까지 봅시다.